야, 50%라고 하셨거든요. 50%면은 저 스포일러에다가 1억 2,500만 원에 사용하시고요 지금. 맞아요. I was sure that it'll be easier to clear you from my mind. Struggle with dusty corners till we're filled with faded bombs. Bomb, bomb, bomb. The situation got upset when I stepped on a memory thought. I did it to myself. 안녕하세요, 서우통원입니다. 오늘은 파나메라 GTS 차주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4번째 출연인데요. 최다 출연 갱신됐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30대였는데 지금 이제 용인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파나메라 GTS 차주 이선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0대셨는데 이제 40대 되신 거군요. 네, 벌써 출연한 지 한 2, 3년 됐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파나메라 GTS를 출고하셔서 또 타고 계세요. 아, 이게 기존에 네. 카이엔 쿠페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별로 안 됐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원래 세단을 좋아하기도 했고 네. 이게 지인이 카이엔 계약하신다 그래서 딜러 소개도 해드릴 겸 같이 전시장 갔다가 이 차에 꽂혀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갔다가 계약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카이엔은 지금 정리가 되신 거고. 네, 그러면 기존에 타셨던 A6는 잘 타고 계신가요? 걔도 또 어디 가 있고요. 와이프가 이제 좀 더 작은 차를 뽑아달라 그래서 소형 SUV 쪽으로 해가지고 와이프는 타고 있어요. 그때 영상 네. 나올 때 차 좋다고 오래 네. 탈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해놨어요. 얘도 이제 오래 못 가겠네요, 그러면. 아니, 오래 타야 돼요. 얘 한 1년 봅니다, 제가. 저도 그래서 저도 저를 못 믿어서 아, 요번에 좀 이왕 사는 거 더 바꿀 욕심 안 나게 GTS급으로 아예 사버렸어요. 그냥 아예 네. 그냥 제대로 된 거 하나 타자. 네. 그러면 이 차량 파나메라 GTS 어떤 차량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차는 2017년에 파나메라 그 2세대인가요? 이번 세대로 우리나라에 출시했고 21년에 한번 페이스리프트 됐고 지금은 이제 포르쉐에 나오는 유일한 포도 세단이죠. 8기통 4000cc 쿠페형 4도어 세단 파나메라 GTS예요. 8기통. 네. 8기통 어떤가요? 그냥 시동 걸 때 좀 으르렁 거리는 거 그게 차이가 크고요. 대부분 시내 운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엄청나게 체감되는 건 없고요. 달리고 싶을 때 지금 속도가 빠른 속도라도 네. 좀 더 뭔가 초월을 하고 싶다거나 할 때 뭐 전혀 뭐 막힘이나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유를 갖고 있다. 네, 이런 게 좀- 안 달리더라도 네. 항상 언제든 네. 더 달릴 수 있다는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난 언제든지 달릴 수 있다는 이런 여유를 갖고 있다. 그럼 이 차량을 타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이게 지금 22년 11월 달에 출고를 했고요. 만으로 이제 4달 좀 넘게 타고 있어요.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제가 한 달에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서 한 네. 달에 한 1000km 조금 더 타거든요. 지금 5300km. 진짜 출퇴근만 하시는군요. 네. 금액 내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계약을 21년에 했는데요. 그때 이제 GTS 차량은 기본 차량가액이 2억 1000만 원대였어요. 이제 계약 당시에 제가 옵션을 구성했을 때 옵션가가 한 3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총 이제 예상 출고가가 2억 4천 정도였는데 22년에 모든 제조사가 차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아, 네.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도 기본 차량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올랐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계약 당시에는 2억 1000만 원 시작이었지만 이제 출고할 때는 2억 2천만 원 시작이었고 또 옵션도 3천만 원대 해가지고 출고가가 2억 5천 정도 됐었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네. 재구매 할인 1% 받고 네. 이 차를 금융 리스로 출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스 들어가면서 할인 1% 추가 받아가지고 이거는 모든 분들 딜러분들이 해주는 건 아닌데 저희 딜러분들이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해당 딜러분이 네. 그래서 총 2% 할인 받고 2억 4천 중반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건 어떻게 했을 때 월 납입금 얼마 나온다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네. 계속 이제 뭔가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서 좋은 차는 타고 싶지만 차에 그렇게 현금을 크게 쓰진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운용 리스로 많이 타고 있었는데 제가 출고하던 시기가 금리가 말도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21년에 제가 계약할 때는 금리가 신차 네. 출고할 때 금리가 잘 받으면 네. 뭐 2% 후반 3%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출고할 때가 되니까 신차 금리가 막 아무리 잘 받아도 7, 8% 10%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2억 5천 차량을 60개월로
출고해버리면 아이고. 이자 비용만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내가 사업할 때 돈 쓴다 그래도 이자로 이 돈은 못 내겠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운용 리스를 안 하고 네. 금융 리스를 해가지고 잔존 가치 없고 1억 5천 정도 선수금 먼저 넣고요. 1억 네. 정도만 네. 이제 금융 리스 발생시켜서 한 달에 네. 한 200 정도 내고 있어요. 차라리 이자 이렇게 낼 바에 네. 선수금 조금 더 넣고. 네, 배가 아프더라고요. 이자 5천만 원. 그거는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네. 뭐 원금 가는 것도 아니고 이자만 그렇게 내는 거면 너무 아까우니까. 저는 이제 리스의 장점이 차에 쓸 목돈을 다른 데 써서 그 리스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게 리스의 장점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다 제끼고 일단 배가 너무 아파서 이번엔 안 되겠다. 예, 이자 10% 내는 건 이건 도저히 아. 아니다. 그래서 좀 선수금을 좀 많이 넣어서 출고를 했어요. 그럼 보험료는 얼마 나오나요? 보험료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요. 부부 한정으로 해가지고 1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포르쉐가 대체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네, 카이엔도 비슷하게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내 연비가 좋지가 않아서 한 4에서 5km 정도 나오고요. 고속 연비가 진짜 크루징 잘하면 10km? 두 자리 넘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네네. 진짜 장거리 크루징을 가야 10km, 11km가 나오고요. 네네. 연비가 좋은 차가 아니고 또 고급류가 필수인 차량이다 보니까 한 번 주유할 때 한 13만 원, 14만 원 그 정도 주유하고 있거든요. 몇 리터인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90리터예요. 90 그래서 리터. 연비가 좋진 않은데 주유소를 그렇게 자주 가진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뭐 주유비나 4, 5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포르쉐 차량이기도 하고 파나메라 뭐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리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나온 차거든요. 벌써 6년이 됐는데 지금 보더라도 뭐 이렇게 촌스럽다거나 뭐 질린다거나 이게 뭐 21년에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되긴 됐어도 디자인이 바뀐 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봤을 때 네. 디자인도 이쁘고 질리지 않고 그러고 있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타더라도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족감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네.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좋더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카이엔 탈 때도 쿠페를 탔었잖아요. 네. 쿠페형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파나메라를 더 좋아했던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파나메라를 사면서도 네. GTS 등급을 억지로라도 네. 샀던 이유 중에 스포일러죠. 아. 일반 양산형 그 정식 네. 옵션 중에 있는 스포일러 중에는 가장 멋있는 차가 아닐까. 그냥 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3단으로 분리되면서 펴지니까 거기서 주는 디자인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의 완성은 스포일러로 이루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당연한 거지만 스포츠성인 것 같아요. 8기통 4000cc이기도 하고 포르쉐 차량이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장점이지만 직진 안정성은 당연히 갖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세단을 많이 타봤는데 제가 타본 세단 중에 차체가 가장 낮아요. 그리고 제가 차를 탈 때 항상 시트 포지션을 제일 낮춰서 타는데 이건 처음 출고하고 제일 낮췄더니 앞이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아, 완전 내려가나요? 네, 911 시승했을 때처럼 거의 네.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 이 거대한 차를 운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타는 차 중에 유일하게 시트 포지션을 중간으로 맞추고 타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만큼 차체가 낮다 보니까 직진 안정성이 좋은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차주님이 그러면 이게 중간 정도의 높이로 맞춰 놓으신 세팅이에요? 네네네. 근데도 그래요? 별로 높지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어느 정도 더 내려가나요? 굉장히 낮춰요. 지금 한번 낮춰보면 네. 지금 계속 내려가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금 차주님 이게 제일 낮춘 건데 제 눈 네. 높이에서 한 요만큼 내려갔어요. 네. 뭐 일반 주행에서 상관없는데 골목길이나 주차장 한 좁은 길은 좀 네. 운전이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죠. 너무 파묻히면 네, 큰 또 차를 운전하기 차도 길고 넓으니까 부담스러울 수 네.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성에 있어서 이건 옵션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이 포르쉐 얘네들이 코너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변태적인 부분이 있어요. 코너링 하나를 위해서 몇 가지 기능을 추가를 한 건지 기존 카이엔 그 리뷰할 때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뭐 에어서스나 기본적인 차체 조절로 인해서 하드하게 만들어서 코너링을 좋게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로 PDCC 기능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회전을 할 때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기울어지는 쪽을 얘가 강제로 들어 올려서 네. 수평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었고요. 거기에 얘는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PTV 플러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차가 회전을 할 때 우리가 트랙에서 이제 안쪽 트랙하고 바깥쪽 트랙하고 도는 네. 거리가 다르잖아요. 차도 회전을 할 때 뒷바퀴가 그 안쪽 뒷바퀴랑 그 바깥쪽 뒷바퀴가 그쵸. 기동해야 되는 거리가 다르단 다르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 속도나 이런 회전 가계에 맞춰서 자동으로 가변으로 이제 뒷바퀴에 가는 토크량을 자동으로 다르게 해주더라고요. 아, 양쪽 뒷바퀴에 네네. 토크 배분을 하는 거예요? 예, 안쪽에 있는 뒷바퀴 토크는 좀 줄이고 바깥쪽을 늘려서 회전할 때 이질감 없이 돌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리어 엑셀 기능으로 뒷바퀴 조향까지 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핸들 오. 하나 꺾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얘네가 몇 가지 옵션을 지금 더해가지고 하는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종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네. 차인 것 같아요. 장비빨이라고 하죠. 네. 흔히들. 그래서 뭐 직진성부터 코너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출력 부분 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포도 세단 중에서는 가장 좋은 스포츠성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요건 뭐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배기음이 네. 이게 그래도 나름 8기통 차잖아요. 네. 그리고 옵션으로 이제 스포츠 배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변 배기를 켜게 되면 배기음이 좀 커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일반적으로 차를 타는 일상생활에서 타는 사람들은 너무 과한 배기음은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또 새벽에 퇴근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하면 진짜 막 우르르르 거리는 네네. 그런 배기음은 좀 민폐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심심해지는 않지만 또 네. 민폐가 되지 않는 적정한 배기음을 갖고 있어서 재밌게 탈 수 있는 배기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즐기겠다 해서 달릴 때 가변을 열면 만족스러운가요? 저는 괜찮은데 진짜 그 배기음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네. 좀 많이 밋밋하실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막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예, 분들한테는 압도적인 배기음을 즐기시는 분이 기대하고 구매를 하시면 네. 좀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적당하다. 네, 일반인들이 적당한 일상생활에서 즐기기에는 심심하지 않을 정도의 배기음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카이온 쿠페는 그 스포츠 배기 옵션을 넣지 않았었거든요. 네.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 거의 지금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그 배기 스포츠 배기 있는 옵션을 꼭 차를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가장 만족스러운 옵션 중에 하나다. 그러면 또 장점이 있을까요? 포르쉐 차량이고 달리는 차량이긴 하지만 승차감이 이게 뭐 에어서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주행 옵션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대형 세단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체도 워낙 5m가 넘는 차체고 네. 또 에어서스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스포츠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입 중형차 이상의 승차감을 갖고 있고요. 공간에서 오는 승차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S클래스 롱바디나 뭐 G 시리즈 롱바디나 이런 데서 주는 넓은 공간에서 주는 승차감만 제외한다면 그런 플래그십 세단 못지않은 승차감을 갖고 있어요. 편안하게 타기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뒷자리에 가족분들 다 태우고 갈 때도 뒷자리에 타신 분들도 승차감 좋다고 느끼시나요? 네, 제가 그리고 푸더 차량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뒷자리에 꼭 앉아보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앉으기가 되게 커요. 다리가 길지 않아서 제가 앉았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차량이면 거의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은 다 머리가 안 닿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살 때 비슷한 이제 쿠페형 세단들을 많이 앉아봤거든요. 근데 머리가 안 닿는 차는 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아이들이 타기에는 전혀 부족하죠. 충분하고. 예. 또 5m가 넘으니까 레그룸은 기본적으로 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뒷자리에서 이렇게 곤히 잠잘 수 있을 정도로 안락한 승차감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충분하고 넘치진 않는데 네. 그래도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타는 정도의 패밀리 세단 정도의 조건은 충분히 갖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간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모두 만족스럽다. 장점도 있을까요? 아니요, 장점은 요 정도 이 하면 될 정도? 것 같아요. 네. 그럼 단점 많은가요? 단점이 많지는 않은데 뭐 좋은 차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격이 과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로 단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이게 지금 제가 옵션하고 기본 차량가 해가지고 출고가가 2억 5천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한 급이라 그래야 되나? 비슷한 종류의 차들을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BMW를 비교하면 요즘에 좀 핫한 850i 차량이 있잖아요. 가성비가 워낙 좋게 나와서 배기량도 똑같고 제로백은 얘가 좀 더 빠르긴 한데 그래도 약간 비슷한 범주에 있는 차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이 1억 넘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포르쉐지만 1억까지 차이가 날 정도의 일인가. 그래서 가격이 그리고 또 뭐 옵션 하나하나 이제 또 따지고 보면 뭐 시트 하나 옵션을 추가하는데 뭐 700만 원, 휠 500만 원. 비슷한 라인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벤츠만 봐도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스포츠 세단 이제 GT63S가 있잖아요. 걔는 이제 가격은 비슷하지만 출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파나메라 비교하면 터보 S급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격이 좀 많이 높지 않나 싶어요. 가격이 조금 사악하다. 그러면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더 느끼실 것 같거든요.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다른 그런 옵션들이 있나요? 가성비를 따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다 비싸니까. 네네. 뭐 HD 하나 추가하는데 200만 원, 네. ACC 추가하는데 200만 원, 핸들 카본이 조금 늦는데 뭐 100몇십만 원. 이게 지금 100몇십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가성비를 따지기엔 좀 그렇지만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옵션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원가 절감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뭐이 정도 가격 받을 거면 굳이 이런 것까지 원가 절감을 했어야 했나. 치사한 게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느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파나메라도 그렇고 카이엔도 그렇고 21년식까지는 시트 조절하는 이 버튼들이 네. 금속 재질로 들어갔었거든요. 은색으로. 네. 근데 22년식부터는 그냥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네. 이거 원가 절감한다고 얼마나 된다고.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거는 이 이제 지금 요 가죽 시트 색상이 코이바 브라운이라는 색상인데 이게 이제 노말 기준 옵션 가격이 750만 원인가 그래요. 아, 추가로. 가죽 옵션만. 그래서 그 돈을 추가하고 한 옵션인데 손이 안 닿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직물로 돼 있어요. 어디요? 차주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네네. 운전석 이제 허벅지 받침 우측 편하고 보조석 좌측 편하고 여기는 이제 손이 닿거나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손을 넣어보면 직물로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부위에 야. 보이는 이제 방향을 똑같은 부위를 보면 거긴 또 네. 가죽이에요. 보이는 데는. 쪼잔하지 않나. 요 안쪽이 지금 네. 보니까 직물이네요. 네네. 이거 아낀다고 얼마나 아껴진다고. 좀 여긴 가죽, 여긴 직물. 여긴 직물, 저긴 가죽. 뭔가 아쉽기도 아쉽지만 좀 네. 쪼잔하다. 쪼잔하다, 치사하다. 네, 그러면 또 아쉬운 거, 단점 있을까요? 8기통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이제 뭐 8기통 차량들 뭐 S580 차량이나 아니면 850i나 그런 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연비가 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내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한 4에서 5km 정도 나오고요. 급가속 급정거 하지 않아도.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한 1시간에서 2시간짜리 정도 거리 고속도로는 10km를 넘기가 쉽지 않아요. 포항을 한번 갔다 온 적이 네, 있을 거예요. 포항. 그때 10일을 처음 봤어요. 아, 그 정도 거리는 가야 네. 크루즈를 하고. 그래야 11km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점이 이제 뭐 이거 보통의 수입차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네. 수납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거. 도어 포켓 같은 것도 굉장히 좁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도 재터리 공간도 있고 핸드폰 하나 겨우 들어가고요. 그러겠네요. 컵홀더도 2개 딱 있고 또 센터 콘솔도 여러분 굉장히 낮아요. 여기 보시면 거의 뭐 그러네요. 들어갈 게 없어요. 그냥 구멍만 있다 정도. 그리고 가장 불만인 수납 공간은 네. 뒷자리 컵홀더가 열었을 때 그냥 컵이 거치가 안 돼요. 열었을 때 높이가 너무 낮아서 컵이, 네. 컵이 전혀 고정이 되지 않고요. 연 다음에 옆에 고정하는 플라스틱을 이렇게 높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올려야 돼요. 예. 아. 연 다음에 올려야 컵이 고정이 된다. 네. 수납 공간이나 이런 컵홀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든 노력했다는 건 보이는데 네, 맞아요. 부족한 건 부족한 거죠. 네. 그러면 트렁크 공간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그 스포트백으로 열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SUV처럼 전체적으로 열려서 네. 그 트렁크 커버가 원래 기본 옵션으로는 하드 타입으로 들어가거든요. 하드 타입. 예, 그래서 그 트렁크를 닫았을 때 그 하드 타입은 딱딱한 재질이어가지고 네. 그 트렁크 공간의 높이가 딱 제한이 돼버려요. 음.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냥 일반 세단 정도의 높이밖에 적재를 못하는데 이제 무료 옵션 중에 소프트 타입으로 커버를 바꾸는 게 있어요. 롤 방식으로. 네. 그래서 그 롤 방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할 때는 그 롤을 얼마든지 접을 수가 있거든요. 하드 타입은 떼야 되는데 롤 타입은 네. 내가 원할 때는 잠가서 좀 트렁크가 이제 차단되게 해주고 적재를 높이까지 싣고 싶을 때는 풀어가지고 롤이 말리거든요. 자동으로. 네네. 말려서 하게 되면 또 약간 외건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꿀팁이네요. 네, 스포트백 차량의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무료 옵션이고. 네, 맞아요. 이거는 뭐 직접 두 가지를 비교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라 그쵸. 딜러분들도 뭐 모든 딜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설명해 주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도 넓어서 좋은데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더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구매하셨을 때 주위 반응 어떠셨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워낙 자주 바꾸니까 그냥 또 바꿨구나. 친한 분들은 그냥 무덤덤했고요. 전 제일 궁금한 게 네.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뭐라고 하셨을지. 와이프는 원래 제가 차를 뭐 이렇게 경차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와이프가 차에 네. 뭐 돈을 버는 걸 떠나서 네. 차에 그 정도까지 돈을 써야 되냐 그런 반대가 되게 심했었는데 이제 저도 바꾸면서 와이프 차도 좀 바꿔주고 이렇게 좀 차에 좀 이렇게 맛을 보여줬더니 네네. 와이프도 약간 차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네. 요즘에는 그냥 뭐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좀 해탈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해탈했다. 네.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설득하지 말고 사과하는 게 낫다고. 맞아요.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다. 네, 허락보다는 용서가 낫다. 그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탈 과정까지. 네, 이제 해탈했기 때문에 용서도 필요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왜 GTS로 했어? 이런 질문들은 없었나요? 차에 관심이 없거나 네. 뭐 아주 친한 분들 아니면 그냥 포르쉐면 포르쉐고 세단이구나 그 정도 느낌이고요. 제가 이제 GTS를 굳이 했던 이유는 현재 마음은 오래 타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래 탈 거면 이제 이 다음 차를 바꾸게 되면 전기차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네. 그래도 8기통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6기통을 한번 타봤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8기통을 가고 싶은 마음에 GTS를 좀 생각했던 게 있고요. 또 50%는 스포일러 때문에. 스포일러. 네, GTS부터 이제 스포일러가 그냥 펴지는 게 아니라 네. 3단으로 펴지잖아요. 그래서 GTS를 사게 된 것 같아요. 이야, 50%라고 하셨거든요. 50%면은 저 스포일러에다가 1억 2,500만 원을 사용하시고요, 지금. 맞아요. 후회됐던 부분 있나요? 이 차를 사고 후회한 건 없고요. 좀 네. 아쉬웠던 적은 있었던 게 제가 이 차가 대기간이 1년 6개월이었거든요. 기존에 이제 카이엔 쿠페를 지인한테 넘기고 공백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 차 자체 좀 타보고 싶어서 제조사마다 요즘에 구독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G80도 한 달 타보고 K9도 타보고 뭐 K8도 타보고 여러 가지 차를 되게 많이 타봤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장거리로 경주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K9을 타고 갔다 왔었어요. K9 네. 신형을. 네. 그때는 이제 뒷자리가 워낙 넓고 네. 또 모니터도 뒤에 다 있잖아요. 네. 애들이 원래 좀 1시간 이상 차를 타면 좀 칭얼거리는데 아빠 몇 분 남았어를 이제 5분마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니터가 있고 넓으니까 네. 애들이 거의 누워가지고 이제 모니터를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같은 걸 틀어주면서 네. 가니까 4시간을 그냥 아주 아무 말 없이. 아무 편하게 가더라고요. 잠도 안 자는데도. 네. 그래서 이래서 플래그십 세단을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를 타고 포항을 한번 갔다 오니까 애들이 아빠 이 차는 모니터 없어? 마음이 좀 많이 아파지는데. 네, 애들한테는 네. 이 차보다 모니터가 있었던 K9이 더 애들한테 만족도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조금 아쉬웠었어요. 그때 차주님도 마음이 아프고 이 친구도 마음이 좀 아팠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비교했던 차량 있을까요? 가장 차 대 차로 비교했던 거는 GT63 AMG GT63S고요. AMG 차량을 봤었는데 걔는 이제 벤츠 전시장 가서 좀 최종적으로 안 했던 게 뒷자리에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운전석 공간감도 좀 차이가 나고요. 네. 얘가 훨씬 편하고요. 그게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걸리적거림이 없이 타는 거랑 그리고 미세하게 걸리는 거랑은 또 맨날 타야 되는 차니까 네네. 차이가 크거든요. 특히 뒷좌석은 그거는 이게 뭔가 낑겨서 타는 느낌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탈 때는 이제 쿠페형이다 보니까 머리가 탈 때 살짝 걸리는 게 있긴 한데 타고 나서는 이제 뭐 좌우 공간이나 헤드룸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이제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63은 같은 가격대에 출력이 워낙 그렇게 괴물이잖아요. 한번 전기차로 가기 전에 그런 것도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패밀리카 목적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파나메라로 갔었고 이게 또 대기 기간이 제가 카이엔 쿠페는 운이 좋아서 6개월 만에 받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1년까지는 막연하게 기다린 거거든요. 네. 반도체 이슈에 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출고가 진짜 무제한으로 막 밀리는 시기여가지고 네네. 이게 딜러분도 언제쯤 받을 수 있다 이런 확답을 못 주시는 상황이고 네. 커터 배정을 받아야 그때서야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1년이 돼도 커터 배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차가 갑자기 신차들이 막 또 나오잖아요. 우르르 나오죠. 네. 또 소오토반 채널을 보면 자꾸 차들 좋다고 알려주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전시장 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W223S 클래스가 국내 런칭을 했었어요. 네. 그때 앉아보고 진짜 실내 그 넓은 공간에서 주는 네. 만족감하고 또 이제 고급 소재들이 주는 거 네. 그런 게 좋더라고요. S580 차량도 계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 기다리는 중간에 네. S580이 출고가 잡혔었어요. 출고가 잡혔었는데 출고 날 갑자기 딜러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 출고되기로 한 차가 파손이 됐다고. 예? 근데 파손된 차를 받을 순 없잖아요. 그쵸. 취소해 주시고 다시 대기 걸어 주셔라 해서 그냥 또 막연히 기다렸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배정받은 차가 출고되기로 한 날 이제 보증금을 넣어야 되는데 네. 딜러가 이제 배정됐습니다 보증금 네. 넣어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벤츠 딜러분 전화를 끊자마자 포르쉐 딜러분 전화가 왔어요. 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한 이유가 있겠죠 하면서 네.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드디어 배정이 됐습니다 커터가. 이야. 이번에는 파나메라 타라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벤츠 딜러분한테 취소하고 커터 배정되면 어떻게든 6개월 안에 나오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기다려서 받게 됐죠. 근데 요번에는 이 차 탈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운명이라고 네.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포르쉐 딜러분이 좀 늦게 전화 주셨으면 네, 늘 뻔했는데. 네, 보증금 듣고 아마 S를 출고 받았을 것 그니까요. 같아요. 이런 스토리 너무 재밌는데요.
포르쉐 하면은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세세하게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옵션들이 있을까요? GTS만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이게 포르쉐에서 GTS라는 차량의 성격 자체가 좀 네. 더 이제 스포츠성에 초점을 두고 만든 차잖아요. 네. 그래서 옵션 구성 자체가 노멀에는 못 넣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뭐 스포츠성에서 설명드렸던 PDCC랑 PTV 플러스 기능이에요. 굳이 제가 막 서킷을 간다거나 와인딩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옵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 차에 이런 것도 있구나 알고 있으면 되게 기분도 좋고 안심이 되거든요. 노면이 젖은 노면이나 네. 눈길 같은 데서 돌발적으로 차가 뭐 회전을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네. 차가 그런 기능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니까 마음에 좀 안심이 되고요. 든든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건 또 GTS 등급 이상에서 만들 수 있는 옵션이니까 네. 기왕이면 GTS 가실 거면 어차피 가는 거 근데 옵션가가 비싸긴 해요. 그렇더라도 어차피 GTS 가는 거 PDCC랑 PTV 플러스 그게 묶여 있거든요. 네. 묶여서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한 7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옵션은 꼭 넣으셨으면. 그리고 이제 요즘 플래그십 5m가 넘는 차량에는 다 들어가는 옵션인데 리어 엑셀. 그거는 카이엔 때도 너무 만족했던 옵션이거든요. 네, 네. 솔직히 포르쉐는 타사에 비해서 그 리어 엑셀 각도가 크진 않아요. 네. 제가 알기로 파나메라는 3도 정도로 알고 3도.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 3도만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솔직히 뭐 고속에서 차선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네. 건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주차장이나 좁은 골목 좁게 회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네. 네.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할 길을 적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좁은 유턴 구간에서도 뒤로 가지 않더라도 한 번에 돌 수 있다거나 이게 좁은 유턴 구간에서 뒤에서 뭐 빵빵 거리고 있으면 막 시간땀 나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 한 번에 돌아버리니까 리어 엑셀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상관없이 노멀 모델부터 터보까지 다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가격이 한 2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뭐 네. 싸진 않은 옵션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옵션이지 않을까. 리어 엑스는 무조건 네. 넣어라. 그리고 뭐 어차피 아무리 뭐 카이엔이든 파나메라든 네. 좀 가성비로 산다 하더라도 억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고급감을 주는 옵션들은 더 넣으면 좋지 않을까. 가죽이라던가 또 GTS는 또 알칸타라 천장 헤드룸도 다 알칸타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넣어서 소재 고급감 뭐 이렇게 카본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소재 고급감에 있어서도 어느 대형 플래그십 세단 못지 않아요. 어차피 비싼 차량 사는 거니까 소재 고급감 옵션들이나 또 그 등급에서만 넣을 수 있는 좀 네.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희귀성이 있는 거니까 좀 넣으시면 만족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흔히들 이렇게 뭐 팔방민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이렇게 뭐 좋은 차들을 얘기하면서 네. 모든 스탯이 육각형에 되어 있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 근데 이제 이 파나메라 GTS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육각형 성격을 갖고 있는 차들 중에서도 좀 정점에 있는 차가 있지 않을까. 네, 대형급 육각형이다. 보통 이제 팔방민이라는 하는 차들이 뭐 평균 점수가 뭐 80점, 85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모든 점수가 90점, 승차감, 고급감, 스포츠성 모든 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평균 점수가 높은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서 흔히들 말하는 아빠들의 드림카잖아요. 예, 그쵸. 그런 수식어가 붙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차 같아요. 그러면 썸네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아빠들의 드림카 파나메라 GTS.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파나메라 GTS로 오셨어요. 다음번에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1년 봅니다. 네, 1년 아니면 1년 6개월 정도 버는데 그때는 더 잘 되셔서 기종을 추가를 하시든 뭐 변경을 하시든 더 좋은 일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하셨잖아요. 네네. 유튜브 그만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출연하는 이유 벌써 4번째잖아요. 네. 출연하는 이유가 막 네. 이게 저도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소장했던 차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서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네네. 또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네.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잖아요, 서울도반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네. 쉬지 마시고 네. 열심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서터반까지 챙기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죽겠어요. 조금씩 업로드 속도도 올려갈 거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